44번 문제 보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 44번 문제를 보면 길이가 6인 반원을 1대2로 내분한다. 길이가 6인 반원의 지름을 1대2로 내분한다 했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좀 약간 그 반원 안에 있는 그 반원 두 개가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양쪽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지름을 1대1로 내분해가지고 각각 그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만들고 그 두 반원의 넓이 합을 S1이라 했어요. 거기에 밑줄을 그었어요. 두 반원의 넓이 합을 S1이라 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맨 밑에 나중에 구할 게 문제 그 맨 마지막 부분 보니까 시그마 n은 이꼴 이래서 무한대까지 SN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이 S1이 되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잘 들어보라고. 첫 번째가 S1부터 S1, S2에 끝없이 더하자는 얘기죠. 근데 S1의 정의를 할 때 지금 현재 그림에 보여있는 맨 처음에 반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있어요? 다 푼 다음에 나와서 어머 깜짝이야 하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해서 보라 이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밑줄 그란 게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두 반원의 넓이 합을 S1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반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지름을 1대1로 내분해가지고 만든 두 반원의 넓이 합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만들어진 두 반원 중에서 큰 반원을 가지고 위와 같은 일을 반복을 한다. 반복을 했는데 또 반복해서 두 반원 넓이 합을 S2로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S1, S2, S3가 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SN을 구한다면 시그마 n은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N은 얼마가 될까요? 하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역시 이 문제 또한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여러분 보세요. 무한등비흡사합 1-r분의 a 따라해라고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 따라해라는 게 역시 이런 문제가 1-r분의 a랑 공식을 외우냐 못 외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비하고 첫 번째 항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닮은 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비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이 넓이들을 몇 개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도까지 구해봐야 공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럼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닮은 비를 이용하면 공비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처음에 주어진 반원은 이게 그 지름이 6이라고 그랬어요. 6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름을 1대2로 내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3등분을 해가지고 이 3등분을 해서 1대1로 내분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 이 1대1로 내분한 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원의 넓이 합 이걸 갖다가 S1이라 하자. 이 두 개 더한 걸 S1이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S1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6이잖아요. 6인데 이게 1대2로 내분한다는 것은 지름을 1대로 내분한다는 것은 이 길이는 2가 되고 이 지름은 4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각각 여기서 반지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첫 번째 항부터 할까요 그냥? 첫 번째 항 하면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 반지름이면 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파이. 절반이니까 일단 이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2가 되겠죠.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원 전체 넓이는 파이 R제곱에서 4파이가 돼요. 근데 그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2파이. 그럼 2파이하고 2분의 파이를 더한 게 S1 첫 번째 항이에요. 그 2파이하고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이게 2분의 5파이가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 마이너스 공비를 찾으면 된다 이게야. 그때 공비를 찾을 때는 자, 잘 보세요. 공비를 찾을 때는 너 잠깐 나가 있어. 너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비를 찾을 때는 길이도 필요 없고 이게 1대1한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 큰 원을 가지고 이거를 1대2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현재 이거하고 이거 비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와 이거의 비를 찾는 것도 닮은 비는 현재 지금 보세요. 큰 원 대 큰 원 여기 보세요. 이 원하고 이 원의 닮은 비를 알면 당연히 넓이의 비를 알 수 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줄어드는 비율이나 이게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닮은 꼴이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반원하고 이 반원은 닮은 비가 이게 1대2라 그랬잖아요. 그럼 닮은 비는 이것 대 이거는 결국 이 길이 대 이 길이하고 똑같겠죠. 보니까 몇 대 몇이 되겠어요? 3대2가 됐네. 닮은 비가 3대2가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무슨 말 있어요? 야, 얘하고 얘는 닮은 비가 3대2. 그러면 얘하고 얘도 닮은 비는 3대2가 되는 거죠. 닮은 비가 3대2가 되니까 넓이의 비는 얼마가 돼요? 9대4가 돼. 넓이의 비는 9대4니까 공비는 얼마 되겠어요? 9분의 4. 9분의 4로 줄어든다 이게. 닮은 비가 3대2니까. 그러니까 너 9분의 4로 줄어든 거니까 결국은 1-r분의 했을 때 9분의 4를 쓰고 첫 번째 항은 아까 첫 번째 두 반원의 넓이 합을 해서 2분의 5파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러면 1에서 9분의 4를 빼니까 이게 9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은 9분의 5분의 2분의 5하고 나중에 파이 붙이면 된다. 그래서 10분의 45 250
아니, 괜히 이랬네. 여기 어차피 5니까 5 약분할 수 있겠죠? 5 약분하면 2분의 9.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분의 9파이가 된다. 네, 2분의 9파이 있죠?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되겠어요. 45번 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46번 별표. 46번 문제를 좀 이렇게 풀고 나면 조금 여러분 공부한 느낌이 날 거예요, 아마. 46번 문제 7번 보시죠. 먼저 연습 하나 하겠습니다. 집중. 4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보고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어요. 자, 준비. 닮은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각 변을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몇 대 몇을 자유롭게 한번 정해보자 이거야. 김주현 학생. 몇 대 몇? 1대 3? 적합하지 않아요. 자, 앞에 좀 큰 걸로 하나 얘기해가지고. 4대 3? 조금 미안하다. 이 4대 3 좋긴 좋거든요. 4대 3으로 주어진다면 문제 풀기는 좋아요. 4대 3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러네. 4대 3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다. 저 그거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잖아요. 그런 정사각형이 있어. 각 변을 4대 3으로 내분하자. 준비! 4대 3으로 내. 4대 3. 4대 3. 각 변을 4대 3. 4대 3. 좀 그림이 센스가 없다. 어떻게 해요? 4대 3. 이렇게 4대 3으로 내분하자. 그러면 내분점, 분점. 그럼 분점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들어오겠죠. 또 이 각변을 4대 3. 또 4대 3, 4대 3, 4대 3. 그 분점을 연결하면 또 정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또 각변을 4대 3, 4대 3, 4대 3, 4대 3. 또 분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식이라까지도 쑥스럽지만 모든 정사각형은 닮은 꼴이잖아요. 모든 정사각형 닮은 꼴이 닮은비만 알면 된다 이게야. 그 닮은비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자. 어떻게? 맨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4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잖아요. 4대 3으로 내분하는데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못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대 3이다 했을 때 만약 이 길이를 4 K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3K가 돼. 그럼 어차피 한 변이 똑같은 게 이것도 4대 3 이것도 틀림없이 3K가 되고 이건 4K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길이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피타고라스 할 수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저하고 짜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가 되겠어요? 5K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이있어요? 이게 만약 3대 2 했으면 이게 3K고 2K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이것저것 더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양 있죠? 야 4대 3 나오면 좋은 거구나. 그러면 닮은비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이 한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비니까 지금은 분해됐지만 이게 4K 3K니까 이게 얼마가 됐을 때 7K일 때 너도 가라. 안에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5K가 되는 거예요. 그 닮은비는 길이의 비가 닮은비라 했으니까 닮은비는 얼마가 돼요? 7대 5가 되는 거야. 그럼 닮은비가 7대 5가 되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하니까 49대 25가 되는 거죠. 그럼 넓이의 비가 49대 25라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에다가 49분의 25를 곱하면 안에 게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R분의 49분의 25 A는 아까 첫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했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에서 49분의 25를 빼니까 49분의 24 49분의 24의 역수니까 답은 24분의 하여튼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그 46번 문제도 귀여운데 꼭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도 닮은비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나 복병은 있어요. 운 나쁘면 좀 약간 기분 나쁜 문제도 있다고. 그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연습을 그 밑에 하나를 더 해보고 닮은비 문제를 마감을 하고, 17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지금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2대 1이라고 그랬죠? 2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암산도 될걸요? 이제 2대 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 안 그리더라도 2대 1이니까. 2대 1이면 그 안에 있는 그 정사각형은 뭐 바깥에 이래서 2K, K 이렇게 2대 1이니까 2K, K 이렇게 잡으면 안에 그 뭐가 되겠어요? 루트 5K가 되겠지. 루트 5K면 몇 대 몇이에요? 2대 하면 안 되지. 2K, K니까 얼마예요? 3K 대 루트 5K니까. 결국 닮은비는 얼마예요? 3대 루트 5. 다시 닮은비 얼마예요? 3대 루트 5. 그럼 넓이비는 얼마예요? 넓이비 9대 5. 넓이비가 9대 5니까 공비는 얼마예요? 9분의 5.
넓의 비가 9분의, 공비가 9분의 5죠? 공비가 9분의 5면 분모는 얼마예요? 9분의 4. 분자는 한 배는 길에 1인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분자는 1이죠? 1이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9분의 4의 역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4분의 9. 동그라미 5번이 답이에요. 여기까지 암산처리 나올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알겠어요? 닮은 비 무슨 알겠죠? 아는 걸로 해요, 일단. 자, 그러면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47번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데요. 47번 문제는 중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자기는 한 수학 했다. 이런 사람들은 별 부담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중학교 때 여러분이 아마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일부 학생 머리 김나고 있어요.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들어봤지? 그 다음에 원의 접선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 우리가 이제 수학 10- 그 나가 출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수학 10- 나에 보면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는데 원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요. 여러분 참고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문제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원하고 접선이 있을 때 기억해 둘 사항이 뭐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과 수직이 된다. 이 성질을 기억해 두세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접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많이 하던 게 뭔가 하면은 중심내기라는 거예요. 수학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데 원의 중심을 어떻게 잡냐 이거야. 원이 있다. 누가 원을 그려놨는데 중심을 어떻게 찾느냐. 자세히 봐요. 왜냐면 원을 만들었으면 어디 하나 좀 꾹 누르고 이렇게 돌렸을 거 아니야. 자세히 본다. 이런 것도 좋은데 원래 이렇게 그 원통 같은 경우도 중심을 찾는 방법은 방금 그 성격을 이용하는 거예요. T자를 만들어요. T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T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접점에서 수선을 긋는 거랑 효과가 똑같아. 이게 선을 찍 그어요. 그럼 이 중에 분명히 중심이 있다. 중심을 지나게 돼 있으니까. 또 다른 T자 하나를 갖다 놓고 또 거기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그러면 교점이 생기겠죠. 그럼 이게 중점이겠죠. 둘 다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접점에서 접선에 수선을 그으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알겠어요? 이렇게 중심을 구할 수 있다. 여기. 됐어요? 안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47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47번 문제를 보니까요. 반직선이 두 개 있어요. 반직선이라는 것은 한 점은 고정되어 있고 한 점으로 쭉 끝없이 나가는 거죠. 이게 반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원이 서로 외접하면서 안 해도 돼 있다. 설명 보니까 더 어렵다. 그림 보니까 훨씬 쉽죠?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주어진 원이 5원이래요. 5원. 반지름은 5. 반지름은 5가 되고 CA1이 12가 된다. CA1이란 게 뭐예요? 그 왼쪽 꼭지점에서부터 그 맨 가장 큰 원이 그 밑변에 닿았을 때 그 접점까지 거리가 12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렇게 주어지고서는 각각 원의 넓이들을 SN이라 할 때 n은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SN 그 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이렇게 계속 진행돼 나갔을 때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닮은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원의 넓이를 일일이 구해가는 게 아니라 닮은 비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주어졌느냐? 없죠. 7번 보시죠. 집중. 여기 혹시 각이 주어지잖아요? 만약 각이 주어지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이 안 주어져 있잖아요. 각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자.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원이 접해 있고요. 또 이 원하고 접하면서 이런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원의 닮은 비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수루로 가겠죠. 인접한 두 원의 닮은 비를 알면 된다. 그런데 맨 바깥에 있는 큰 원은 얘는 반지름이 5라 그랬고요. 접했죠. 접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선을 한번 그어볼래요? 수선. 이게 접점하고 중심 연결하면 수직이 될 거니까.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또 여기서 이렇게 접점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수직이 될 거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이 각이 주어졌으면 만약 각이 주어졌으면 중심들을 갖다가 쭉 연결하게 되면 이 각은 2등분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 문제니까 중심을 무시하면 안 되지.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밖에 없는데 중심 빼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은 중심도 있고요. 지금 이제 주어진 자료를 검토했더니 이 길이는 12라고 주어져 있어요. 12.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은 얼마라고요? 5라고 주어져 있어요. 혹 써먹었지만 반지름은 5라고 주어져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조건 없어요. 여기 있는 원의 넓이들을 쭉 더하라 이거야. 그 원의 넓이들을 쭉 더하라 했을 때 우리 관심사는 인접해 있는 두 원의 반지름의 비를 알면 된다. 왜?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비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닮은 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현재 여기서요. 5를 처음에 너무 의식하는 건 별로 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5는 잠깐 좀 가 있어라. 지금 이 상태에서요. 중심 어떻게 푸나 이거를. 일단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야, 이거 만만치가 않네.
어? 아니?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여기서 중학교 때는 참 잘했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원하고 원이 접하면 외접이잖아요. 외접하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뭐 반지름의 합이 같다, 뭐 합과 같다 그런 얘기 비슷한 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상황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일선 돼 있는데 일선 붙고요. 이렇게 중심을 연결해요. 중심을 연결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R, 이 원의 반지름을 R 프라임을 하자. 무슨 양있죠? O 잠깐 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 큰 원의 반지름을 R,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는 R하고 R 프라임을 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밑변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될 거예요. 되겠죠?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이게 지금 R이잖아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R 프라임이 되죠. 그러니까 R에서 R 프라임을 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그럼 이거는 R 플러스 R 프라임이 되고요.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하고 이 B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만약 중심을 연결했다면, 이거하고 이게 평행하니까요. 이쪽에, 여기에 있는 이 지금 그 빨간, 여기 있는 이 빨간 그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닮은 꼴이 되겠죠? 닮은 꼴이 되는데 아까 이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12. 이 길이는 얼마나 했어요? 5가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게 12가 되고 5가 되면 이것 대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12 대 5가 되죠. 되겠죠? 근데 신뢰가 안 된다면요. 우리가 사실 알았으면 좋겠는 게, 야,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거 봐요. 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걸 구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잖아요. 그럼 이게 5고 이게 12면, 이 길이도 주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굳이 또 이 복잡한 놈들을 끌고 다니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지? 그럼 이게 5고 10이면 이게 뒷변은 얼마가 돼요? 13. 그 정도까지 알잖아요. 3대 4대 5하고 5대 12 대 13. 그러니까, 아니면 피타고라스를 쓰든지. 그럼 이게 10이라는 게 이게 별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길이가 13이라는. 그러면은 지금 이 빨간 이 삼각형과 직각삼각형과 얘는 닮은 꼴이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거하고 이게 지금 R하고 R 프라임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 대 이거는 5대 13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 길이는 R-R 프라임은 R 프라임 대 이거는 뭐예요? R 플러스 R 프라임은 이것 대 이거는 5대 13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R과 R 프라임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곱하면 13R-13R 프라임 이거는 곱하니까 5R 플러스 5R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로 몰아주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18R 프라임이고 이게 넘어가니까 8R이죠. 그래서 8R은 13R 프라임과 같다. 되겠습니까? 잘못됐어요? 18 이렇게 R 프라임. 무슨 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떡하지? 또 2로 나누죠 뭐. 2로 나누니까 4대 9, 4,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중간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아까 큰 원, 여기 큰 원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이게 R 프라임이라고 그랬으니까 R 대 R 프라임이 닮은 비잖아요. R 대 R 프라임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R 대 R 프라임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여기 9대 9 오고 이렇게 4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럼 결국 R 대 R 프라임이 9대 4다. 이거하고 이게 B가 9대 4란 걸 아는 거죠. 9대 4니까 닮은 B가 9대 4가 돼요. 그럼 넓이의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제곱한 거니까 81대 16이 되겠죠.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넓이의 B는 81대 16이다. 되겠습니까? 81대 16이면 공비는 81분의 16이 되겠죠. 여기다 81분의 16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1-R분의 공비 81분의 16을 쓰고 A는 첫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첫 번째 원이 아까 반지름이 얼마나 했어요?
5라 했으니까 파이 r 제곱에서 25파이. 이게 답이 되겠죠.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마무리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괜히 계산하다 틀리느냐. 무슨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 그랬더니 누가 답을 밝히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무리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1에서 81분의 16을 빼니까 이게 81분의 65 됐죠? 너 75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그럼 안 된다. 요건 내가 대신 먹는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2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결국은 25파이에다가 이거 역수, 이걸로 나눈다면 역수 곱하면 되니까 65분의 81을 곱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러면은 5로 약분하니까 5로 약분하니까 13. 답은 13분의 405파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양 있어요? 13분의 405파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형. 무한급수 도형 문제 마지막. 삼가함수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삼가함수 모르고도 몇 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삼가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지금 설명 잘 들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삼가함수를 적용하는 무한급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 그 가나를 간접 출제한다 그랬으니까. 되겠죠? 아, 48번, 49번 풀기 전에 48, 49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48, 49 풀기 전에 제가 이게 우선 삼가함수에 대해서 우선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것만 좀 이 삼가함수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무한능미급수에서 딱 하나 기본 사항으로 이건 여러 군데 쓰이는 건지 잘 보세요. 이렇게 그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빗변이란 말 있잖아요. 빗변. 들어봤어요? 빗변은 뭐를 빗변이라 한다 했어요? 제일 긴 변. 무슨 양 있어요? 그 폴수학 수강생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어디 가서 빗변이 뭐냐면 가장 긴 변요. 그럼 걔 수강생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원래 빗변의 정의가 가장 긴 변이 아니거든요. 무슨 양 있어요? 또 여러분이 전화로 이렇게 딱 해갖고 자기가 수강생이다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얼마나 있어요? 학생끼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또 뭐 설문지 이렇게 내보면 수강생이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수강생 아닌지 있는지를 어떻게 음성으로 어떻게 뭐 들었냐 그러면 들었다 그럼 수강생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폴 선생님이 가장 즐겨 매는 넥타이는 무슨 색일까요? 1번 빨간색, 2번 노란색, 3번 줄무늬. 몇 번이에요? 그 답 얘기하면 수강생이 아니에요. 무슨 알겠어요? 그 수강생은요, 그때 표정을 보면 돼. 당황해야 돼요.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내가 그간에 학원을 제대로 다닌 것 같은데 해서 뭐 약간 황당한 느낌. 무슨 알겠어요? 그러다 또 이제 너무 보기가 없으면 애들이 눈치를 챌 수 있죠. 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수업이 6시에 시작한다면 폴 수학 수업은 몇 시에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은 대략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6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응용 문제다 이거. 수업이 6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 폴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은 주로 몇 시일까요? 했을 때 5시 55분 1번. 왜냐면 그런 선생님도 계시겠죠. 5분 전에 와서 아이들하고 호흡을 갖추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6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6시. 그럼 6시, 그럼 6시 시작에 6시 딱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정말 그 정밀한. 옛날에 어떤 화학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화학선생님께서 6시 수업 시작하시면요. 라디오 15가 6시 그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데요. 그렇죠. 수학생이 뭔가 샤프한 느낌이 나니까. 그 다음에 3번이 6시 5분이죠. 인간적으로 사실 5분 늦을 수도 있지. 뭐 6시 시작한다 해놓고 살짝 애들도 늦고 그러니까. 무슨 양 있어요? 6시 10분. 약간 그건 좀 너무했지만 하여튼 6시 10분. 그리고 이제 5번에 약간 고의성 있게 6시 20분 전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수강생이 아닌 사람은요. 야, 5번은 일단 지워. 무슨 양이겠어요? 5번 지우고 1번 지우고. 그 다음 막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애들 다 하는 걸.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한다고 하자. 단 동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원래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알겠어요?
평균적으로 수업 중에 몇 번을 쉴까요? 얘들 가만히 생각을 해봐. 몇 번이에요? 얘들 모르는 거 봐. 3시간 수업 몇 번 쉬어요? 2번 쉬죠? 그걸 어떤 선생님들은 또 한 번 쉬거나 안 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무슨 말 있어요? 특징이 있다, 이게 우리 특징이. 그 외에도 곤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 아니고 말고 집중. 자,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직각삼각형 빗변은 가장 긴 변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어연병해도 충분해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뭐라 그래요? 빗변. 그 다음에 각이 하나 주어진다. 옛날에 써먹었던 건데 그래도 잘 봐요. 각이 하나 이거든 주어진다 이거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각생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주세요. 부담 없이. 수도배요 그냥. 할 수 없이 이걸로 하겠어요. 각이 뭐가 주어지든 관계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빗변의 길이와 각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하나는 빗변의 사인스타 곱하거나 코사인스타 곱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직각삼각형이 있고 빗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때, 그러니까 높이, 밑변 이런 얘기, 밑변, 높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밑변, 높이, 나머지 두 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직각삼각형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고요. 빗변과 어느 한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하나는 사인스타 곱 하나 코사인스타 곱하면 된다. 되겠어요? 근데 어떤 걸 코사인을 곱할 거냐? 각 세타를 끼고 돌면 코사인을 곱한다. 이 길이 구할 때 각 세타를 끼고 돌면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끼고에서 고하고 이 코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을 곱하는 거야. 지금은 웃기지. 이거 모르면 계산 복잡해진다. 특히 양 많은 거에 대한 계산이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 있어요? 각을 피해가죠. 각 세타를 피해가잖아요. 그러면 사인 스타를 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국에 와서 강의하기는 곤란하겠죠. 애들이 끼고란 말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 있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현지에 가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각 세타를 끼고 돌면 코사인을 곱한다. 각 세타를 피해가면 사인을 곱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것도 그냥 여러분 자꾸 어떤 학생 물론 실제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전에 보면 그냥 혼자 절 같은 데나 아니면 저 산꼭대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것도 신이라 그래요. 싫어합니다. 싫어하고요. 또 전에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요. 선생님 LOGO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당황했어요. 이 학생이 없는 것 같죠? 꼭 없는 것 같지? 있어요. 좋아. 상문고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너 상문고등학교니? 내려. 너희 선배 중에 폴수학 수업 시간에 5년 전에 당황했다. 걔가 이제 마음 잡고 고3에 들어와서 수학을 막 시작했다는 거야. 내 상문고를 씹으려는 게 아니야. 그런 그 학생들의 개성이 있다 이거지. 선생님, 식구람처럼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저쪽에 있는 학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얘도 식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폴수학 수강생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개성이 있는 게 좋아. 무슨 생각 있어요? 지금 이외에도 황당한 일들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각 세타를 끼고 돌면, 각 세타를 끼고 돌면, 코사인을 곱하고, 끼고 코, 각 세타를 피해가면 사인을 곱하게 돼 있어요. 피신하는 거죠. 피해가니까 피신하는 거. 자, 됐어요? 못 들은 체 하고, 자, 이거,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밑변이 아니죠. 빗변이지. 무슨 양 있어요? 이게 높이에요? 뭐예요? 나머지 두 변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각이 결정되면 가볍게 쓰는 거예요. 이 길이만이 10이다. 10에다 코사인스타 곱하면 이게 나와요. 되겠어요? 사인스타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어디에 가 있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각 세타를 끼고 들면 뭘 곱해요? 코사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요. 집중.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자, 반직선이 있는데 진짜 오늘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맨날 싫었지. 여기가 몇 도냐? 30도다. 되겠죠? 30도. 그런데 여기서 길이가 1만큼 와서 수선을 그었다. 지금 따라 그리지 마세요. 그럼 망해요. 욕심이야, 욕심. 자, 여기서 수선을 그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수선을 그었다. 했을 때 여기 있는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하라. 무슨 얘기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되게 복잡하죠. 막 P1, P2, P3, P4, 뭐 PN, PM 플러스 P 이래야 문제 복잡한데 대충 봐요.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맨 첫 번째가 이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이 몇 도예요? 30도. 그리고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 이게 몇 도일 것 같아요? 느낌애가? 이거 몇 도일 것 같아요? 30도지. 무슨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항상 매사 증명 좋지 않다. 그 증명하는 학생들은 피곤해. 그래서 절대 좋지 않아. 이게 90도니까 이게 30도면 이게 60도일 거 아니에요. 이게 60도니까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30도죠. 또 수선이니까 다 평행선이죠. 이게 30도면 이것도 30도, 이게 30도면 이게 30도, 30도, 억각이니까 30도. 억각이란 말을 몰라도 30도, 30도 이렇게 갈 거라 이게.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우리 프린트 안 나와 있죠? 사실 제가 잊어먹고 뺐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선의 길이 합을 구할 때 공비를 그냥 할 수 있어. 공비는. 왜? 여기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각 세타가 있지. 이게 몇 도예요? 30도. 이게 이 삼각형에서 이게 빗변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30도. 또 이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30도니까 코사인 30도 보면 이게 나오겠지. 각을 끼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선의 길이 합은 공비가 코사인 30도니까 1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이러면 되죠. A는 첫 번째 수선의 길이죠. 첫 번째 수선의 길이는 빗변이 1이고 이 각이 30도니까 1에다가 각을 끼고 도는 게 아니니까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1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하는 거죠. 1에다 사인 30도 곱하니까 사인 30도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1-R분의 A. 그러니까 사인 30도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수선의 길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이, 됐을 텐데. 무슨 알겠죠? 아우, 네, 믿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누군가가 또, 집중.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기 이렇게 빗금을 열심히 치더니요, 이런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이거야. 이거. 그럼 이거 여러분 전문 아닌가요? 이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아직 전문이 안 됐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 합 구하라.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니까 뭘 알면 돼요? 닮은 비. 잘 들으세요. 닮은 꼴이지. 그럼 우리가 넓이의 비를 구하려면 닮은 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닮은 비는 아까 네 글자로 뭐였어요? 길이의 비. 길이의 비니까 제 생각에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닮은 비 같아요. 되겠어요? 끝까지 해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닮은 비 같아요. 잘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닮은 비예요. 잘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닮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여기다 코사인 스타 한 번 곱하면 이게 나오고 여기다 코사인 스타 한 번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여기다 코사인 제곱을 곱해야 이게 나오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다 코사인 제곱 곱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30도죠. 그럼 코사인 30도에 제곱을 곱해야 코사인 30도 제곱을 곱해야 이게 나온다 이게야. 근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4분의 3이 나와요. 그 얘기는 여기에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4분의 3을 곱해서 이게 나온다는 것은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4대 3. 그건 닮은 비지. 닮은 비가 4대 3이니까 넓이의 비는 16대 9. 넓이의 비가 16대라는 것은 여기에 16분의 9를 곱하면 이게 나오고 16분의 9를 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이 제곱 부제는 1-R분의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 이거야. 왜? 다양할 수밖에 없지. 자기 안대로 풀면 되니까. 어떤 학생은 성격이 모여서 이 길이를 안 다음에 이게 뭐 30도라고 그랬죠? 이게 30도라 했으니까 이 길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한 거 하나, 사인 30도 곱한 거 하나 하면 밑변과 높이가 나오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웃한 두 배는 길이 곱한 다음에 사인 4값 곱하고 나누기 2. 그럼 우리가 이 길이 알면 코사인 30도 곱하면 이 길이 나오니까 이웃한 두 배에다가 사인 30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구할 수도 있을 거라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그건 구하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쓰면 넓이 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기절할 뻔한 적이 있는데 야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냐? 지금으로부터 약 요새도 그 문제가 들어있을래나? 대성이라고 하는 참고서 있죠. 그 참고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삼각형 넓이의 극한값으로 해서
어떤 삼각형 뭐 플러스 삼각형 뭐 플러스 삼각형 뭐 플러스 했는데요.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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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각형 넓이 끝없이 더하면 얼마냐? 이걸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끝없이 더하면 그냥 이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그냥 이래다가 이게 끝났네. 알겠어요? 코사인 30도 곱하고 사인 30도 곱하면 밑분과 높이 나누는 이어죠. 그걸 또 순진하게 어떤 학생은 넓이 구하고 그게 바로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얘기는 침착하게 하세요. 그럼 방금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데 삼각함수 적용이 되죠? 삼각함수 적용되잖아요. 여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 김에 이제 요전에 그 수능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거의 안 다루고 있으니까요. 조금 불안해하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는데 수능 문제 하나를 소개한 다음에 이어서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길이가 80이래요. 길이가 80인데 중점을 잡았어요. 되겠어요? 중점을 잡았다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중점을 잡았어요. 그게 말이 좀 어렵더라고. 이 P1, P2, P1, P2의 중점을 P3, P3와 P2의 중점을 P4라 하고, P4하고 P3의 중점을 P5라 하고, P5하고 P4의 중점을 P6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점의 좌표의 극한값. 그러니까 막 중점 이렇게 막 하니까 다소 좀 겁도 났는데, 이거는 점을 가만히 쪼려보고 있으면 돼요. 점을. 이게 보면요. 이게 두 점의 중점을 이거. 그 다음 또 이 두 점의 중점을 이거. 이 두 점의 중점을 이거인데, 이거는 점을 가만히 보면요. 원래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플러스 80이죠. 그 다음에 이리 가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나가면서 반씩 접어드는 거니까 바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금방 알 수 있다. 이제 지금 이 문제 풀어보면 이런 거 다 우습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클래식 문제 48번 문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8번 보세요. 48번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클래식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동점 PN이 움직인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설명 그만 보고요. 머리 아프니까. 지금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죠.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그 선분들의 길이가 위에 문제 두 번째 줄 보니까 처음에는 1이었다가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뭐 쭉 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계속 줄어들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X축하고 30도를 벌어졌다가 문제 세 번째 줄 첫 번째는 30도로 벌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60도씩으로 지그재그로 올라가잖아요. 60도 지그재그란 건 뭔지 알겠죠? 선분과 선분의 강이 60도가 되도록 이렇게 올라간다. 그때 이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야. 즉 X좌표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며 Y좌표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그재그로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Y좌표는 어때요? 계속 커지죠. 조금씩이라도 계속 커지지. 점이 움직이면서 Y좌표는 조금씩이라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X좌표는 이게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원점에서 P1으로 갈 때는 X좌표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P2로 가면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P3로 가면 어떻게 돼요? 커지지. P4로 가면 줄어들지.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선분의 길이들이 아까 보니까 공비가 2분의 1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마침내 이 점의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빗변이 주어지고 가가 나가를 알면 우리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지. 그 나머지 두 변의 길이만 잘 구하시면 이게 문제가 끝이잖아요. 되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집중.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Y축. 여기서 지금 30도 각도로 올라왔어요. 30도 각도. 30도 각도로 올라왔는데 OP1이 이 길이는 1이에요. 여기가 1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각이 60도가 된다는 얘기, 이 각이. 이 각이 60도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점에서 X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쪽이 30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X축 평행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3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또 여기서 60도로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또 이게 60도니까 이렇게 하면 또 30도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찍었는데 이때 이 선분의 길이는 1, 그 다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3승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그재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X좌표와 Y좌표의 극한을 찾아라. 이건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하면 되겠죠. 그때 신뢰가 안 되는 Y좌표부터 먼저 하겠어요.
y좌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겼을 때 y좌표는 이 길이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졌을 때는 y좌표는 이만큼 더 증가한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또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이면 y좌표는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다 이게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이게 다 직각삼각형이면서 그 다음에 이 각은 이게 몇 도가 되겠어요? 30도. 이게 몇 도예요? 30도. 이게 몇 도예요? 30도.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는 원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y좌표라는 것은 이 점 이 점으로 가면 이만큼 커졌다가 또 이 점 이 점으로 가면 이만큼 더 플러스 이 점 이 점으로 가면 이만큼 플러스 이 점 이 점으로 가면 여기서 이만큼 플러스 시켜주면 결국 y좌표의 극한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뭔가를 더해가겠죠. 계속 더하기만 더하지.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1에다 뭘 곱하면 돼요? 사인 30도. 이 길이는 이게 2분의 1에다 뭘 곱하면 돼요? 사인 30도. 각 세타를 피해가는 거니까. 또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에다 뭘 곱해요? 사인 30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더한다는 것은 처음에 1에다가 사인 30도를 갖다 곱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사인 30도 곱한 거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사인 30도 곱한 거 플러스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 A는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1. 결국 y좌표의 극한은 1이 된다. 이러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x좌표 극한 구하는 것은 뭐 될 것 같은데. 집중. 우선 x좌표는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이면 x좌표는 이만큼이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이면 x좌표는 이만큼 감소하죠. 이 길이만큼. 또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이면 x좌표는 이만큼 증가하죠. 이걸 계속 반영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길이만큼 증가하니까 이건 플러스, 감소하니까 이 길이만큼 이 길이에다 마이너스 치고 또 이 점이 이 점으로 어디 갔어? 얘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여튼 무슨 얘기 알겠죠? 하여튼 무슨 얘기 안다 이거. 그러니까 x좌표 이만큼 플러스 또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면 이만큼 마이너스 x좌표는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면 x좌표 이만큼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x좌표 극한입니다. 자 x좌표 극한은 일단 이만큼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1에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30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이 길이만큼 빼야 되는데 이 길이는 빗변이 2분의 1이야. 이게 30도라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 뭘 곱해요? 코사인 30도 곱한 거를 빼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30도 곱한 거를 갖다가 빼준다. 되겠어요? 한 번 더. 이거는 2분의 1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30도죠? 그러니까 이번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에다 코사인 30도 곱한 거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코사인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 것을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그럼 여기 보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 A는 첫 번째 항이죠. 코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이걸 계산하면 x좌표의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분모가 지금 이게 2분의 3이고 분자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답은 얼마가 돼요? 3분의 루트 3. 따라서 답은 해봐. 답. x좌표의 극한은 3분의 루트 3. y좌표의 극한은 1이니까 결국 그 점의 좌표의 극한값은 극한은 3분의 루트 3, 1이 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알겠죠? 49번까지 밀고 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45분이 거의 다 됐는데 49번 잠깐 쉬겠습니다.